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2일 오전 10시입니다. 어제 오늘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8명의 경선 후보 중에서 1차로 4명을 뽑습니다. 일반 여론조사하고 달리 지지정당을 물었을 때 다른 정당, 예컨대 민주당 지지한다든지 개혁신당 지지한다든지 조국혁신당 지지한다는 사람들을 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 플러스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4명을 발표를 하는데,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세 사람은 올라갈 것이고, 안철수, 나경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합류할 것이다 고 합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선 판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안철수 후보가 4강에 합류한다면은 그 구도가 2대2가 됩니다. 즉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 한동훈, 안철수, 그리고 계엄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 윤석열 편에 섰던 사람이 홍준표, 김문수 이렇게 2대2가 되는데, 만약 안철수 후보가 아니고 나경원 후보가 4강에 뽑힌다면은 1대3의 구도가 됩니다. 이런 한동훈 3은 홍준표, 나경원, 김문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1대3으로 됐을 경우에 국민의 힘이 결국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윤석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본선에 오를 이제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또 4명 중에서 2명을 뽑고 2명 중에서 1명을 뽑는 프로세스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경선판이 좀 그렇게 기울게 되는 거죠. 1대3이 되면은. 그러나 1대3이 된다고 해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뭐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명으로부터 집중 난타를 당하면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또 찬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역전 드라마가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원래 드라마를 좋아하다 보니까 정치판도 드라마를 만드는 쪽에서 역전승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이 지리멸렬로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성은 남겨둬야 하지만 그 가능성이 또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종합하면은 국민의힘은 앞으로 50일도 남지 않는 이 조기 대선에서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처절하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런 식으로 응해야 되는데, 그런 긴박감이 이번 경선 후보자들 일부, 2부로 나눠서 한 토론회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진행 방식이 또 퀴즈 게임 하는 식이고, 그리고 어떤 규격화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영혼을 털어놓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절박하고 처절한 그런 토론은 없었고, 남 외모를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흥행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계엄 사태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옹호하지도 않아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광장의 스타였는데 요사이는 그런 윤석열 이야기 나오면은 왜
윤석열을 끌어들이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노선이 옳았다.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나의 노선이 옳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유로 삼았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거의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참 해괴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작년 총선에서 졌다고 하는데, 저는 작년 총선에 출전했던 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는 그 소속 당원 출신들이 이번 토론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듣고 넘어갑니다. 그거 참 이상합니다. 이게 정당입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맞다. 즉 부정선거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다. 부정선거 없었다는 것은 출마했던 내가 너무나 잘 안다. 이렇게 딱 끊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패거리지 정당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정부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당이라고 불러줍니다. 공당. 공짜를 붙이면 좀 뭔가 크게 보이고 엄숙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냥 듣고 좋은 게 좋다 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죠. 또 대전략이 없습니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전략, 특히 보수 세력으로서의 대전략, 그리고 분열된 보수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이냐에 대한 시각이 없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나경원 의원이 이거는 체제전쟁이다. 이 선거는 체제전쟁이다. 중도는 없다. 그리고 보수만 뭉치면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나마라고 한 것은 그 주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틀려도 그런 일종의 대전략을 필요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틀렸느냐 하면은 보수가 뭉쳐봐야 20%, 30%입니다. 그리고 중도가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일부 반공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일성에 반대하면은 다 우리 편이다. 뭐 그런 기준인데 이것은 한 20년 전에는 통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김일성의 위협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또 보수도 아주 어떻게 보면은 선동에 먹혀들어 버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고 하니까 뭘 기준으로 체제전쟁을 할 거냐는 겁니다. 체제전쟁을 하려면은 헌법을 지키는 세력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 4개월 동안 헌법기관을 공격하는데 전력을 다했잖아요. 즉 국회를 공격한 윤석열을 편들고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를 공격하는데 앞장섰는데 헌법, 국군,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게 다 헌법적 존재입니다. 헌법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 놓고 보수 뭉쳐라. 보수와 진보 또는 좌우로 가르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헌법 반대 세력끼리 뭉치겠다는 겁니까? 헌법 공격 세력끼리 뭉쳐야 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그 대전략이 현실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번 경선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장외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반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마이너리그 게임입니다. 제2부 리그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시시하게 보는 거죠.
진짜 스타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흥행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또한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출마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마도 한미 통상협상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고, 그쯤 되면은 이제 내가 출마해도 이길 수 크게 지겠구나 하면은 접을 가능성도 있고, 다만 이렇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는 그 일을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야당도 이제는 여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거세게 비판하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라이벌이 될지도 모르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키워주는 것이 되니까요. 지금 아마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4강을 뽑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일단 국민의힘 경선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최초의 통계로서 주목되는 바입니다. 1대 3이냐 아니면 2대 2냐, 탄핵의 강을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윤석열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놓을 것이냐, 계속 붙들고 인왕산을 올라갈 것이냐, 오늘 저녁 무렵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